네. 영어 실습 사이트에서는 인덱스가 이 표시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basics, methods, concurrency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basics의 packages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사이트에서 1, 2, 3, 4, 5로 쭉 되어 있던 게 여기서는 넘버링은 안 되어 있네요. 네, 내용은 같고요. 그 다음에 basics를 packages를 닫고 methods and interfaces를 클릭하면 method 관련된 실습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ncurrency 부분 클릭하면 concurrency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국어 사이트로 가서 보면 그 부분이 쭉 1, 2, 3, 4 여기 인덱스에서 순서대로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1, 2, 3, 4, 5, 6, 7, 8, 72까지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봤던 베이직스 뒤에 두 번째 거 메서드와 인터페이스 부분이 한국어에서는 49번부터 54번까지 있네요. 그리고 컨커런시 부분이 이 뒷부분에 고루틴, 채널, 셀렉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얘기했던 것은 간단한 기본 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주로 이제 C 언어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복문의 경우에 for밖에 없었다. C 언어의 while, do while 기능을 모두 for 문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if 문의 경우에 C 언어하고 조금 다른 것이 C 언어에서는 if 조건식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그 조건식 앞에 초기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마치 for문에서 int i는 0 하고서 조건식이 있는 것처럼 if 문에서도 어떤 변수는 값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조건식이 주어질 수 있는 물론 초기화 부분은 옵셔널 하죠.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에 신텍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for문, if문 등에서 C 언어는 반드시 소괄호 안에 소괄호가 항상 있었죠. 그랬는데 고에서는 소괄호가 없죠. 대신에 항상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요. C 언어에서는 for문, if문에 걸리는 문장이 한 개일 경우에는 중괄호가 없어도 됐었죠. 근데 고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앞에 소괄호 구분자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도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문장을 써주는 이런 신텍스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의 경우에도 C 언어보다 훨씬 일반화된 스위치문이었죠. C 언어 경우에는 수식을 하나 주고 그 수식을 계산을 해서 상수값, 정수값으로 나오면 그 정수값이 케이스 1, 케이스 2 그 계산 결과가 어떤 정수값이냐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고의 스위치문은 그보다 훨씬 자유로운 범용 형태로 되어 있어서 if, else if, else if처럼 스위치 케이스에서 각각 조건식을 기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었죠. 그런 차이점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메서드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고루틴, 채널 등 조금 더 고급 기능을 공부하려고 해요. 먼저 49번 메서드와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는 비어 있네요. 네, 50번. 메서드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메서드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는 아니죠. 하지만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메서드의 기능은 오브젝트 method call 형태로 객체지향 언어에서 실행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언어에서도 변수 또는 구조체 method를 호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보죠. 예를 보시면 먼저 지난 시간에 구조체 타입 선언한 것도 실습을 했었죠. 같은 실습 예제인데요. 타입
vertex라고 하는 구조체 타입을 정의를 했고요. struct로. 필드가 x, y 두 개의 필드가 있고 둘 다 실수값을 갖게 되죠. 일단 method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체가 있어야 돼요. C++ 자바에서 클래스는 어떤 특징이 있죠? 클래스 안에 선언되는 게 뭐예요? 데이터들하고 변수들하고 물론 그게 private, public 구분이 있지만 고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데이터, 변수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모음이죠. 즉 클래스는 변수들과 함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클래스로 정의한 거죠. 그러면 고에서도 메서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단 변수가 하나든 두 개 이상이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을 예로 드는 게 편할 테니까 이 간단한 예제에서는 구조체 타입으로 vertex 타입을 정의를 하고 필드가 x, y 즉 변수가 두 개인 구조체에 대해서 이 변수들에 적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정의하려고 해요. 자, 메인에서는 vertex의 포인터로 v라는 변수로 vertex 구조체를 하나 받아왔네요. 포인터로. 초기 값으로 3, 4를 주었고요. x는 3, y는 4.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v에 대해서 .abs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봤어요. abs는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 abs라는 메서드는 여기에 정의되고 있는데요. abs return value는 실수값이고요. math library의 square root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 지금 구조체 필드 x, y가 있는데 v.x를 제곱을 하고 더해서 v.y를 제곱을 해서 스퀘어 루트를 구한 거죠. 여기서 답은 뭔가요? 이거의 답. 정의 내용을 보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를 씌웠으니까 5가 답일 거예요. 이 ABS를 콜하면 그 내용을 메서드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V라는 오브젝트, V라는 구조체로 정의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AB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이렇게 정의한 것은 우리가 함수들은 정의해 봤었죠. 고에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func라는 키워드 뒤에 함수명,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형식인자들을 줬었죠. 그 뒤에 return value의 타입을 주었었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저기서 차이점이 뭔가요? 원래 func하고서 이게 함수정의라면 함수명이 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ABS의 기능은 두 개의 실수값을 받아서 제곱들의 합을 루트 씌운 거죠. 그렇게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ABS를 함수로 정의한다면 여기에 형식인자 두 개를 선언하고 그 두 개의 값을 받아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즉 메서드하고 함수의 차이점은 이 함수에서 형식인자로 정의할 부분을 이쪽 함수 이름 앞으로 옮긴 거죠. 옮겼는데 그때 이제 각각을 지정한 게 아니고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오브젝트로 지정을 한 거죠. 먼저 실행을 해볼까요? 5가 잘 출력이 되네요. 다음 51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타입을 메서드에 대해서 방금 전에 구조체 타입에 대해서 했는데 꼭 구조체 타입이 아니라 실수 하나에 대해서도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는 구조체 변수 x, y, 즉 구조체 변수 v.abs를 콜했었죠. 근데 이제 만약 내가 실수 하나를 오브젝트로 해서 메서드를 구현을 한다면 이 부분만 달라졌네요.
여기서 타입을 myFloat는 타입 정의를 한 거고요. myFloat는 타입을 64비트 실수로 정의했네요. 이 타입의 오브젝트에 대한 ABS 절대값 메서드를 정의를 한 거죠. 여기서 실수에 대한 절대값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음수에서 플러스 값으로 리턴하면 되고요. 양수인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 변수뿐만 아니라 값 하나에 대해서도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52번은 포인터 부분이네요. 영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우선 이걸 설명을 하죠. 조금 전에 구조체 타입을 선언했었죠. x, y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x, y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주로 공부했던 함수는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였어요. 근데 반드시 꼭 return value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scale이라고 하는 함수는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네요. 이것도 method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정의했던 절대값 ABS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 scale이라는 메서드만 하나 추가한 거죠. scale 함수는 x, y 값에 대해서 특정 값 f라는 값을 곱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전에 예에서도 v는 vertex 3, 4였었죠. 같은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3, 4에 대해서 각 3하고 4에다가 각각 스케일 5 그러면 5라는 값을 곱해 준 거죠. 곱해 줘서 3, 5, 15하고 4, 5, 20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메서드에서 함수를 계산하지 않고 오브젝트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기능의 예를 든 거고요. 값을 변경할 때 메서드 콜 할 때 절대값 콜은 v라는 오브젝트에 abs 메서드 콜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v라는 오브젝트에 scale이라는 메서드에 5라는 인자를 전달해서 그 5라는 값을 이 f로 받아서 f 값을 곱해 주어서 그 오브젝트의 값 x, y의 값을 변경해 주는 그런 이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될 텐데 네. 다음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 버렸네요. 인터페이스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잠깐